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은퇴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사실 5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더욱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 더 막막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니 이게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드네? 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이건 예상 못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드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혼자 사는 은퇴자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쓰면서 살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꼭 60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은퇴를 하거나 혹은 일하지 않는 상태로 인생의 또 다른 단계를 맞이할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기술이나 사회 구조가 달라져서 평생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을 쉬는 기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은 저 정도로 살고 있구나. 나도 혹은 우리 가족도 이런 식으로 준비해 볼 수 있겠네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삶 정말로 막막할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노후 자금이 최소 얼마는 있어야 한다. 라는 식의 조언이에요. TV나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면 5억, 7억, 10억 등등 어떤 금액이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많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 싶어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버틸만은 해라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은퇴 후에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정장을 입거나 점심 식사 등으로 지출이 꽤 많았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엔 그런 지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출퇴근 교통비가 없어지고 직장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자주 갖지도 않으니 술값이나 회식비도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느냐,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도 월 지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혼자 사는 경우에는 고정 비용을 나눠 부담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등 이런저런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가는데 이를 다 나 혼자 부담해야 하죠. 의료비도 혼자라서 건강에 대한 대비책을 더 두텁게 가져가야 합니다. 결국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하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구체적인 지출 사례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60대 후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나는 한 달에 이 정도면 가능하겠구나 하고 감을 잡아 보도록 해요.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사례 A 단출해도 마음만은 풍성하게. 나이 엔드 상황 67세, 3년 전 은퇴.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거주. 주거 형태 자가 오래된 아파트. 월 평균 지출 약 90만 100만 원. 첫 번째 사례는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퇴직금 일부로 남아있던 주택 대출을 털어내고 현재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대요. 주택은 자가라서 월세나 전세 자금 이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 고정 비용은 관리비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으로 한 달에 대략 1,520만 원 정도 들어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에어컨, 난방비가 조금 올라가서 요금이 더 나오긴 하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씨는 하루 3끼 중 아침과 저녁을 집에서 드시고 점심은 근처 식당이나 저렴한 분식집에서 해결하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니까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기보단 딱 해 먹을 만큼만 간단히 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해요. 식비는 한 달 평균 30만 원 정도를 잡고 계신데 간혹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날 때 외식비가 좀 더 나가는 달은 40만 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노인 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편이래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지만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시 본인 부담금이 연세에 비해
꽤 저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는 한 달 평균 잡아도 1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취미생활은 주로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것과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받는 강의 정도인데 책은 대부분 대여하고 문화센터 수강료도 저렴하니 한 달에 5만 원 넘지 않는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집 있는 상태라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그래도 크게 모자라진 않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어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큰 쇼핑을 하거나 하는 삶은 아니지만 소소한 재미를 찾으면서 단출하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례 비은퇴했어도 친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지. 나이 앤드 상황 64세, 2년 전 퇴직.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분가. 주거 형태 월세 오피스텔. 월 평균 지출 약 130만 150만 원. 두 번째 사례는 B씨예요. B씨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수도권에서 살았는데 퇴직 후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 나가고 본인은 좀 더 편리하고 작은 공간에서 살고 싶어 오피스텔로 이사하셨대요. 월세로 5만 50 정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죠. 그래서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 관리비나 공과금을 포함하면 매달 거의 6,07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B씨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는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가볍게 술자리도 갖고 외식도 하시는데요. 그 때문에 식비와 유흥비가 월 평균 3,04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요. 또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 택시를 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교통비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잡고 있답니다.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 퇴직 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위가 약해져 있어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신대요.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한의원 침치료 등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내외로 지출하고 계세요. 다만 B씨는 주거비 부담만 덜했으면 사실 100만 원 언저리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수다도 떨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활력을 찾는데 일정 금액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결국 관계잖아요. 저한테 술자리도 일종의 사회생활이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다 보면 거기에 드는 돈도 아깝지 않아요. B씨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사례 씨 열심히 취미도 하고 자기 개발도 게을리하지 말자. 나이 앤드 상황 61세, 지난해 조기퇴직. 정년보다 일찍 그만둠. 주거 형태 전세 오피스텔. 월 평균 지출 약 150만 180만 원. 마지막 사례는 C씨인데요. C씨는 아직 60대 초반이라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살려 간간히 프리랜서 일을 맡고 계세요. 완전히 은퇴한 건 아니지만 일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시간만 투자해서 한 달에 50만 7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수입을 기본 생활비에 보태어 쓰는 구조이죠. C씨가 생각보다 지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기 개발과 취미생활입니다. 3040대에 너무 일만 하다가 놓쳤던 예술활동이나 운동 등을 지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주일에 3번은 헬스장에 가고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매달 한두 번은 가까운 지역으로 출사를 나가는데 이에 드는 비용만 해도 헬스장 월 이용료 7만 원, 사진 동호회 회비와 모임 참여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매달 1,01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또 C씨의 전세 보증금은 본인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로 마련했기 때문에 아직도 월 10만 원 정도의 이자 지출이 있다고 합니다. 식비나 교통비, 병원비 등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안팎은 나가고 여기에 취미와 자기 개발비, 이자 비용 등이 더해지니 총 150만 1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씨는 조기퇴직해서 당분간은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계셔서 재정적으로는 빡빡할 때도 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나중에 70대, 80대가 되면 그때 해둘 걸 하며 아쉬워할 텐데 지금 여유가 될 때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이죠. 3.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적정월 예산은?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사시는 지역, 주거 형태,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취미나 욕구에 따라 은퇴 후 한 달 지출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80만 원에도 꽤 풍족하게 산다고 하고 어떤 분은 20만 300만 원을 쓰면서도 모자라다고 느끼죠. 그러나 크게 보면 주거비, 식비, 의료비, 취미교재비, 기타 정도로 구분해서 내 상황에 맞게 예상 금액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비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이 가장 크게 달라져요. 혼자 사는 분이라면 아파트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드는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식비 한 달에 얼마나 외식을 하는지, 장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반찬을 사 먹는지, 직접 하는지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정부 지원 혜택이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 만성질환 유무 등을 고려해 매달 혹은 연평균 얼마가 나갈지 대충이라도 예상해두면 좋습니다. 취미교재비 혼자 지내면서도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여가생활이나 사회활동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지나치게 줄이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책정해두면 은퇴 후 우울감이나 고립을 막는 데 도움됩니다. 기타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등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잔잔한 비용들, 한두 번 약속으로 만나는 교통비, 가끔 발생하는 경조사비 등도 빼놓지 않고 고려해야 실수 없이 계획할 수 있어요. 4. 마무리하면서 은퇴 후 혼자 사는 생활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60대 혼자 사는 은퇴자, 한 달 생활비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선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시처럼 단출하지만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도 좋고 BC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데 돈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CC처럼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식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의 질이라는 것은 월 얼마를 쓰느냐 보다도 어떻게 보람과 즐거움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맞춰서 지출 항목을 조정하면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다만 혹시 모를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어느 정도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 후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위 사례들을 참고 삼아 나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지? 하고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예산표를 대략 짜놓고 실제로 써보면서 스스로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보는 습관도 도움이 돼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리 이런저런 예시들을 참고하면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덜하고 오히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시작을 조금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월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알뜰하게 잘 구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나에게도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 사람처럼 하면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 수도 있겠네. 같은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결국 나만의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부디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한 달 생활비도 큰 부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힘들게 일한 만큼 제2의 인생에서는 즐거움과 여유도 함께 챙기시길 응원합니다.